아름다운 비상이 시작되는 곳, 수원여자대학교. 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핏 송경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 본연의 업무가 많아져서 최근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랭크암의 길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크랭크암의 길이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BB 센터에서부터 페달 엑셀 센터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크랭크암의 길이가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보통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랭크암의 길이는 어린이용과 성인용 정도로만 알고 있고, 성인이 사용하는 자전거의 크랭크암의 길이는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크랭크암의 길이는 162.55mm부터 177.5mm까지 대략 2.5mm 단위로 촘촘한 종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랭크암의 길이는 지렛대 원리를 따라 페달을 밟는 효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최근 기업인은 촘촘해지고 케이던스가 중요시 여겨지는 추세에 따라서 크랭크암을 짧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업계의 종사자와 연구자들의 의견과 또 연구 결과물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크랭크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전거 생산 업체는 자전거를 생산할 때 완성차로 생산하기 때문에 크랭크암을 조립할 때 가장 대중적인 크랭크암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의 크랭크암의 길이가 제조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70mm 정도의 길이의 크랭크암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크랭크암의 길이가 촘촘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개인의 신장 사이즈, 인심 사이즈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크랭크암의 길이가 자전거 동호인들의 라이딩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크랭크암의 길이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크랭크암의 길이는 라이더 자신의 신장을 통해서 대비표에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175cm인 경우 크랭크암을 170mm를 선택하는 방법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완성 자전거들이 170mm의 크랭크암을 장착하고 있다면 신장이 170cm 이하인 성인과 180cm 이상인 성인들에게는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크랭크암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크랭크암의 길이가 길거나 짧을 때 라이더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번 알아보면, 먼저 크랭크암의 길이가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첫 번째, 페달링의 원이 커져서 페달링 자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페달링 시에 페달의 상사점, 그러니까 12시 방향에 올라왔을 때 몸통과 허벅지가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상체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장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사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장을 낮추거나 하기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케이던스에 비해서 속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느끼게 되며, 또 반대로는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케이던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거리 주행 시에 신진대사량이 지나치게 높게 되는데, 즉 장거리 주행 시 체력 소모가 급격히 빨리 나타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랭크암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 페달링 원이 너무 작아지는 것이죠. 작아져서 페달을 밟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이 크랭크 암이 긴 거와 반대로 주어진 케이던스에 비해 속도가 너무 낮다고 느끼게 되고 자전거 속도에 비해서 케이던스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랭크 암이 길어지면 그 스프린트 할 때 최대 파워는 짧은 크랭크 암에 비해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페달링 시 사용되는 호흡과 심박수에서는 이것을 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혈중 젖산 역치가 짧은 크랭크암에 비해서 빠르게 나타난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크랭크암이 길어지면 근육의 피로도가 짧은 크랭크암에 비해 빨리 나타나서 장거리 주행 시 체력 소모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크랭크암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만을 갖고 크랭크암의 길이를 선택하는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인심을 갖고 크랭크암의 길이를 선택하게 되는데 세 가지 정도의 산식이 이제 보통 이제 사용됩니다. 근데 각각 산식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나라별로 적정한 산식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 가장 좀 적절한 산식이라고 보여지는 산식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산식입니다. 이 산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자전거의 크랭크암의 길이의 적정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앞으로 자전거 선택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크랭크암의 길이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매한 길값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그 기운 쪽의 크랭크암의 길이값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그 안에서도 나는 짧은 것과 긴 것에 대한 선택에 애매한 어떤 상황이라면 짧은 쪽의 크랭크암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케이던스 중심의 페달링이 그 무릎의 부하를 줄여서 하체 관절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크랭크암의 길이에 대한 특징과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새 참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또 지나친 속도는 정말 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비상이 시작되는 곳 수원여자대학교